어느 날 문득 무언가가 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나무였다. 나무가 말했다.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노라고. 다만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바칩니다. 소나무. 가파른 바위 틈이나 산등성이에 독야청청 푸르게 자리 잡은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결코 그 삶이 순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이다. 누군가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생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땅의 아버지들은 지난 4, 50년의 세월 동안 넘어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꿋꿋하게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게다. 나에겐 그 모습이 마치 태백의 소나무 같다. 저 혼자 살기도 벅찬 세상에서 가족을 등에 업고 세월의 굴곡들을 넘어 지금에 이른 그 모습이 긴 세월의 시련을 견딘 후 바위에 굳건히 자리 잡은 소나무 같지 않은가. 밤새워 연애 편지를 썼었습니다. 자작나무. 물에 젖은 채로도 불에 넣으면 자작자작하며 타들어간다는 자작나무. 하얀 숲이가 너무나 아름다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척 귀하게 여겼지만 예로부터 내려오는 자작나무에 관한 전설 하나. 자작나무의 하얀 수피를 조심스럽게 벗겨내 그 위에 때묻지 않은 연정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 사랑이 이루어진단다. 문자 메시지보다 자작나무 껍질에 편지를 쓰는 그 마음이 더 애틋한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 얻기 위해선 잃어야 할 것도 있는 법. 은행나무. 은행나무처럼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한 나무가 또 있을까? 나는 은행나무를 볼 때마다 수억 년 전 인류의 조상들이 돌도끼를 던져 은행을 따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곤 한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 중 하나가 바로 오래된 은행나무라고 할 정도니 가히 나무의 왕이라고 할 만하다. 게다가 은행나무는 경우에 따라 평생 자식 한 번 못 본 채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은행나무는 암나무와 수나무가 따로 있어 암꽃은 근처에 있는 수나무가 꽃가루를 날려 보내야만 자손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주변의 오래된 은행나무들은 대부분 암나무이다. 만일 근처에 숲나무가 없다면 이 은행나무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수정 한 번 못한 채 살아야 하는 기구한 운명에 처하게 된다. 뿐만인가? 은행나무는 병충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독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혈액순환제로 알고 있는 진코민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은행나무가 만들어낸 일종의 독이다. 그런데 살기 위해 자구책으로 만든 독이 결과적으로 주위의 모든 생명체를 물리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차라리 제 몸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생명과 더불어 살면 좋으련만 안타깝게도 은행나무는 오랜 시간 살아온 누구에게나 사랑받으면서 오래오래 사는 은행나무. 그러나 그 행복 뒤에는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큰 대가가 따른다. 오랜 시간 버틴 끝에 굵은 몸집으로 우뚝 선 은행나무.
이제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보면 이런 말부터 전해야 할 것 같다. 외로워도 잘 버텨라. 너에게는 그래도 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잖니. 더불어 산다는 것의 의미, 전나무. 전나무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듬에 있다. 다른 나무들처럼 휘거나 굽은 구석이 하나 없이 그 몸통이 곱고 바르다. 주변 환경이 어떻든 절대 굽어 자라지 않고 하나의 줄기로 위로만 뻗는다. 이렇듯 줄기가 하나의 줄기로 곧게 자라는 특성을 일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위로만 자라는 나무들을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주변에 버텨줄 만한 게 없으니 결국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휘청 갈피를 못 잡게 된다. 그런데 전나무 숲의 나무들은 그렇게 위로만 곱게 자라면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부러지는 예가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저희끼리 적당한 간격으로 무리를 이루어 각종 풍상을 이겨내기 때문이다. 만일 전나무가 저 혼자 잘 잘났다고 한 그루씩 떨어져 자랐더라면 그 고든 줄기가 눈이나 바람, 서리를 이겨내지 못해 결국 부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강직하게 외대로 자라지만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전나무. 결국 더불어 사는 전나무의 모습은 제 스스로를 더 굵고 강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줄 게 있다고 하셨다. 그러더니 칠성판에 시신을 눕히는 법부터 시작해서 염하는 법, 수의 입히는 법 등 장례 절차를 하나도 빠짐없이 손수 가르쳐 주셨다. 종영아, 사람이란 말이다. 다 때가 되면 가는 거야. 죽음을 예감하셨던 걸까? 몇 달 뒤 아버지는 잠드신 채로 편안히 눈을 감으셨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촌형 곁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칠성판에 눕히고 염을 한 뒤 수의를 입히는 것을 하나씩 거들었다. 언뜻 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스치는 느낌. 넋을 놓고 당신을 바라보는 내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슬퍼하지도 말고 무서워하지도 마라. 결국 아버지에겐 죽음이 삶의 한 일상에 불과했다. 그래서일까? 이제 20도 안 된 어린 아들이 당신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마는 나는 아버지의 죽음을 큰 충격 없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 우종영 중에서입니다. 내가 정말 배워야 할 모든 것은 나무에게서 배웠다고 말하는 30년 경력의 나무 의사를 만났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